여러분, 혹시 어젯밤 야식으로 기름진 고기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시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분명 어제 저녁은 굶다시피 했는데도 아침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와 고개를 갸웃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식사를 하실 때 그저 따뜻한 흰쌀밥 한 숟갈을 먼저 입에 넣었을 뿐인데 바로 그 습관이 내 몸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건강, 특히 혈당 관리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혈당 관리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적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뇨병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은 이 급격한 파도에 계속 부딪히며 상처를 입고 딱딱해집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췌장은 매번 비상사태에 걸려 혹사당하다가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각종 무서운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식사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밥, 즉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보십시오.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 음식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달걀, 담백한 두부 한 조각, 부드러운 생선 살 혹은 기름기 적은 고기 한 점입니다. 콩 종류도 아주 좋습니다. 이 단백질이나 혹은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탄수화물보다 먼저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단백질은 그 자체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우리의 위장에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위장은 오늘은 소화시킬 것이 많구나, 천천히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라는 방어막 때문에 탄수화물 역시 위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소장에서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조절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단백질과 지방이 먼저 위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인크레틴이라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이제 곧 땅이 들어갈 테니 인슐린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미리 방파제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이 오를 것을 미리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부터 급하게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실천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 한 숟갈 뜨기 전에 먼저 시금치나 나물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십시오. 그 다음엔 두부조림이나 달걀말이를 한두 점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밥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의 췌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혈관은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며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좋은 단백질과 더불어 혈관 건강에 이로운 오메가-3 지방산까지 공급해 줍니다. 두부나 콩, 청국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더욱 좋습니다.
기름진 고기보다는 수육이나 샤브샤브처럼 삶거나 데친 고기가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혈당 관리는 순서의 마법입니다. 밥, 빵, 면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야식과 공복 혈당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공복 혈당이 100을 넘거나 110, 120까지 나올까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밤새 10시간 이상 굶었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그 범인은 바로 어젯밤 늦게 먹은 고기나 단백질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식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앞서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데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혹은 그 이상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 10시에 친구들과 만나 삼겹살이나 치킨을 양껏 드시고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잠을 자지만 여러분의 위와 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그 고기를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도 어젯밤 먹은 고기의 일부는 여전히 소화, 흡수되며 혈당을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늦게 먹은 단백질의 일부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새벽 내내 혈당을 미세하게 올립니다. 우리가 8시간 공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밤의 과식,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야식이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주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우리 몸은 남는 당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야식을 자주 먹으면 뱃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출렁일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공복 혈당을 원하신다면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더 이른 시간에 적당량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탄수화물, 즉 밥, 면,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후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분들은 내가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지만 소화되면 23시간 안에 바로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올립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드럽고 하얗고 맛있는 탄수화물을 선호합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각종 떡, 그리고 달콤한 과자들입니다. 이것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란 곡물의 껍질과 신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깎아내고 오직 녹말, 즉 당분만 남겨둔 것입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듯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 중의 주범입니다. 우리의 췌장은 이 불을 끄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 나가떨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비정제 탄수화물 혹은 복합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밥, 잡곡밥, 통밀로 만든 빵입니다. 이 음식들은 껍질에 붙어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천천히 내보내듯이 식이섬유는 당을 천천히 꾸준하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흰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빵을 드시고 싶다면 부드러운 흰빵 대신 거칠고 딱딱하더라도 통밀빵을 선택하십시오. 국수가 드시고 싶다면
흰 밀가루 국수보다는 메밀 함량이 높은 메밀국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립니다. 우리의 입에 달고 부드러운 음식이 우리 혈관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혈당 상승의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나름대로 하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요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혈당은 단순히 음식으로만 조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수면이 혈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하는 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이 위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을 혈액 속으로 마구 방출시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고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돼. 지금은 위기 상황이야. 혈당을 높게 유지해야 해. 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심해도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150, 2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자체가 우리 몸에는 엄청난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 조절 능력은 뚝 떨어집니다. 또한 잠을 못 자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친 날이면 유난히 빵이나 과자 같은 탄수화물이 당기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좋은 음악 감상 혹은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가 혈당을 낮추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혈당은 몸과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흙을 밟고 자연과 교감하는 것, 아주 좋은 건강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맨발 걷기는 여러분의 발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고혈당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가장 가느다란 혈관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눈과 발입니다. 특히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뇨발, 즉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발끝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경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치 두꺼운 가죽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이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저리고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맨발로 흙길이나 산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돌멩이나 날카로운 나뭇가지 혹은 흙 속에 숨어있던 유리 조각을 밟았다고 합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야 하고 바로 발을 떼겠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난 것을 모른 채 계속 걷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 속에 있던 세균이 상처를 통해 들어가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상처는 순식간에 골마 터지고 궤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니 심각성을 모르고 며칠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검게 변해서야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이 뼈까지 침투했다면 발가락이나 심하면 발목까지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가 오히려
발을 잃게 만드는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전 단계라고 안심하고 정기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으로 진행되어 이미 혈관과 신경이 나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맨발 걷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발을 보호하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양말과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매일 밤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린 뒤 발가락 사이사이에 작은 상처나 물집, 굳은 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며 당뇨 환자에게 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혈당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안전한 운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당을 다스리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 밥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 둘째, 늦은 밤 야식, 특히 고기 과식은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니 피할 것. 셋째, 흰쌀밥, 흰빵보다는 잡곡밥과 통밀빵을 선택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할 것.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혈당을 올리니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하는 맨발 걷기가 당뇨 환자에게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밥 대신 두부 한 조각을 먼저 입에 넣는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